안녕하세요, 홍순봉입니다. 제 PT 강의에 누가 문의를 주셔가지고, 근데 그 문의의 내용은 뭐 중요하지 않고, IELTS보다 PT가 쉽다 그래가지고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저는 딱 그걸 보자마자, 이거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리고 질문은 제 PT 강의에 자료가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냐,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자료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 제이슨님 카페라든지 찾아보시면 있어요. 유명한 거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어플라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에이비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검색을 조금 해보시다 보면은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강의를 만든 거지 뭐 자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 답변해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 PT가 IELTS보다 쉽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답변을 안 드렸어요. 그걸 물어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요. 자, PT가 IELTS보다 쉬울까요? 아닙니다. 근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쉽냐? 라이팅이 특히 쉽습니다. 그리고 IELTS랑 비교했을 때 라이팅이 훨씬 쉽고요. 라이팅 솔직히 템플릿 대충 외운 다음에 너무 초보이신 분들 말고 막 라이팅 썼는데 막 2.5, 3.0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말고 그래도 IELTS 라이팅 쓰는데 5.0은 나온다 이러신 분 중에서 템플릿 좀 외웠고 WS 좀 받아쓰고 그러면은 6.0이 그냥 나오거든요. 점수가 공부를 뭐 한 4시간만 해도 나올 거예요. 네. 진짜 진심으로. 라이팅만 쳤을 때. 근데 이제 점수 목표가 7.0 이상이잖아요. IELTS로 환산했을 때. PT는 약간 다른 점수겠으니까 65점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7점 이상을 받을 거면 PT가 무조건 쉬워요. 무조건. 이거는 뭐 누가 저한테 반박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그 사람을 완전 굴복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7.0 이상에서 IELTS가 더 쉽다. 이런 사람은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IELTS를 더 공부하게 하거나 IELTS 뭐 자기가 과외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7.0 이상 받을 거면은 PT가 무조건 쉬워요. 무조건. 특히 라이팅은 더. 라이팅 7.0 생각보다 안 나오거든요. 어. 스피킹 7.0은 솔직히 어떤 게 더 쉬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이게 말을 좀 발음이 좋고 말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PT가 훨씬 쉬운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IELTS 7.0도 쉬울 수 있거든요. 근데 PT 7.0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이게 생각보다 순발력이 되게 좋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 절고 약간 좀 버벅거리면 7.0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7.0을 그냥 놓고 봤을 때 PT가 훨씬 더 쉽다.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다 7.0 이상이 쉽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8.0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독립이민을 하거나 아니면 기술 점수 할 때 그 점수를 많이 주기 때문에 8.0 이상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8.0 이상일 때는 PT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ELTS 278 못 받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받으려면은 시험을 최소 5번, 6번을 봐야 될 거예요. 최소. 뭐 우리 스닝어 리딩 같은 경우 실수 안 하니까 8점 이상 무조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스피킹 같은 경우, 라이팅 같은 경우 실수를 조금 하면은 그냥 바로 7.5, 7.0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 27? 안 돼요. IELTS는. 영어를 못 하시는 분이면 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8.0 목표로 이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PT밖에 없죠. 근데 이제 6.5 이하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버를 6.5 이하거나 아니면 뭐 대학교 지원하실 때 6.5 이하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본인이 편한 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때 추천드릴 수가 없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PT를 약간 경험을 해보고 모의고사에도 있고 막 그러니까 PT를 모의고사 한번 대충 보고 그냥 이런 시험이네. 그리고 IELTS도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IELTS 모의고사 한번 봐보고 유료가 다 있거든요. 한 5만 원이면 볼 거예요. 3만 원인가 5만 원. 그거는 투자해서 이게 내가 어떤 게 더 맞는지 한번 보신 다음에 근데 이제 대학교를 가시는 분들이라면 IELTS를 추천드리죠. 왜냐하면 그래도 IELTS가 조금 아카데믹한 것도 있고 공부도 조금 하기도 하고 이게 열심히 듣고 쓰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 가면 그게 일상이니까. 근데 PT는 약간 조금 꼼수가 난무하거든요. 그리고 꼼수가 난무하면서 이게 진짜 이렇게 아카데믹한 공부인지 아닌지 약간 좀 헷갈릴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PT는 7.0 이상 점수 내기 위한 그런 용도지 이게 막 영어 공부가 된다 이런 느낌은 사실 딱히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고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T가 더 쉽다? IELTS가 더 쉽다? 이거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이제 PT 약간 오버뷰 같이 해가지고 PT를 공부하기 전에 PT가 이런 거고 이런 시험이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거 좀 파악해 볼게요. 그 몇몇 분들 중에서 약간 기분 나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혼자 봐가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PT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PT도 읽는 건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그래서 이걸 읽고서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PT도 힘들 거예요. 그냥 영어 실력이 딸리기 때문에. 네, 그래도 한번 같이 볼게요. 스피킹 이제 라이팅 같이 하죠. 그래서 54분, 60분 이렇게 되는 거 뭐냐면요. 문제 개수가 바뀌어요. 항목마다 문제 유형 타입마다 2개, 3개 나오는데 그 2개가 될 수도 있고 3개 나올 수도 있고 라이팅 같은 경우에 2번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2번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거를. 문제가 다르죠. 근데 똑같은 그런 형식의 라이트 에세이를 2번 써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운. 그래서 그날의 그냥 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뭐 영어 실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personal introduction 같은 경우는 채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this question does not contribute to your score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기소개는 안 하는 게 좋죠. 저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할 때 그냥 이러면서 이제 입 풀고 그냥 장난칩니다. 긴장 푸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주변에서 막 시끄럽고 막 정신 없거든요. 그리고 시험장에서 이렇게 혼자 보는 게 아니고요. 같이 봅니다. 그래서 되게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은 조금 조용할지 모르겠지만 호주에서 보시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인도 애들 있고 중국 애들 있기 때문에 다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너무 시끄러우면 채점관이 조용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넘어가고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read aloud.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거를 들으시면 되는데 이건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거 듣는 것도 힘들고 이거 읽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은 이제 공부를 좀 약간 제대로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죠? 근데 이제 화면에 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60개 단어까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리딩하고 스피킹 같이 봐요. 왜냐면은 이 끊어읽기라든지 아니면 청킹을 못하면 이 리딩의 점수가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은 이거에 따라 바뀐대요. 그래가지고 보통 시간은 45초 정도 주는 것 같은데 뭐 사람마다 뭐 시험 그 문제만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내고 그다음에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RS라 그래가지고 repeat sentence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문장을 들려줘요. 한 문장을. 그럼 그거를 다시 똑같이 말을 해야 돼요. 거의 바로. 근데 이게 진짜 힘들죠. 이게 꽃입니다. 꽃. 저는 이거 할 때 긴장 많이 해요. 근데 이걸 완벽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근데 어쨌거나 3초에서 9초 정도 사이고요. 9초 정도 되는 거는 저는 반도 못해요. 근데 그래도 만점이 나옵니다. 스피킹이. 근데 이제 한 문장을 들은 다음에 이제 하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 개수가 한 9개, 10개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리스닝하고 스피킹을 같이 보죠. 그래서 이거 점수가 안 나오면 리스닝이 또 안 나옵니다. 점수가. 그 다음에 말하는 시간 15초라는데 버벅거리는 점수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잘 못하더라도 끊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에서 꼼수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지금 한 문장 읽기라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꼼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 문장 읽기 같은 경우는 79.5% 하면은 안 나오겠죠. 그건 점수가. 근데 어쨌거나 describe image 같은 경우는 배점이 되게 적어요. 근데 이거를 시간을 많이 들인 경우가 되게 많고 이것도 버벅거리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림을 하나 주고요. 이거를 그냥 설명하라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하면 됩니다. 40초 동안에. 그래가지고 그냥 막 떠들면 돼요. 근데 이거 막 뭐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막 되게 멋진 걸 해야 되거나 템플릿을 막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틀 렉처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설문이라든지 어떤 강의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거를 막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다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90초까지 들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과 스피킹이죠. 다 말하는 시간은 40초. 그렇게 돼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요약을 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한 얘기 똑같이 해가지고 얘기를 듣는데 이게 영어를 못하면 못할수록 그 사람이 똑같이 한 얘기를 재구성을 못해요. 문법이 틀리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버벅거리고. 그리고 얘네가 문법을 그렇게 막 심각하게 보진 않거든요. 근데 문법을 못하면 못할수록 문장이 짧아지고 되게 단순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길이가 되게 짧고 부드럽지가 못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점수를 깎아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리고 ASQ 같은 경우는 제일 약간 조금 만만한 그런 시험이죠. 시험 타입이죠. 근데 이제 그냥 문제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되는 건데 답이 틀려도 상관이 없는데 빨리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초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10초를 다 쓰면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Summarize written text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것도 그냥 대충 따오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못하시는 분들은 대충 따오는 것도 못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어요. 글이 이렇게 있는데 그 글에 대해서 이거를 요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단어 밑으로 써야 되거든요. 75단어인가 까먹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단어 밑으로 그걸 요약해가지고 써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로 그냥 타자하면 되는데 그래서 타이핑을 제가 잘하라는 게 타이핑을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잘 하시면은 되게 편하죠. 그래서 네, 이게 긁는 게 되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에세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0, 300 단어를 써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제는 뭐 IELTS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뭐 어릴 때 무슨 뭐 통금 시간이 있는 게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물어보거든요. 이것저것. 그거에 대해서 대충 대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템플릿을 많이 쓰시는데 이것도 템플릿을 잘못 썼다가 약간 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템플릿에 그 실수할까봐 내가 단어만 넣고 문장을 아예 안 쓰는 그런 템플릿도 있거든요. 근데 잘못하면 점수가 안 나오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못 쓰더라도 템플릿을 적당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인 거 문장 쉬운 거를 조금 연습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뭐 이건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다음에 리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이랑 그다음에 fill in the blank랑 그다음에 이제 막 끌어가지고 칸을 넣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fill in the blank는 첫 번째 나오는 거는 객관식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누르면은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배점이 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면 틀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되게 확실하니까. 그리고 단어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뭐 어려운 것도 있어요. 당연히 가끔 가다가 보면은 뭐야 이런 단어도 있어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무튼 네 그렇고 그다음에 멀티플 초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읽고서는 그다음에 이거를 고르는 거죠. 어떤 거 요약을 잘하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답도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개가 되면은 틀리고 감점 있고 이런데 이건 스코어 가이드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을 재구성해야 되는데 이 문장이 순서가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순서를 맞게끔 끌어가지고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부분 점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이게 배점이 좀 큰데 이것도 그렇게 막 이게 꼼수라기보다 그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익히면 좋긴 한데 뭐 이것도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출도 있고 막 그러니까 보시다 보면은 약간 좀 패턴이 파악됩니다. 그리고 빈칸 채우는 거 이거는 끌어가지고 단어를 여기 칸에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씩 끌어가지고 칸을 채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멀티플 초이스랑 싱글 앤서랑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또 나오는 거죠. 이거는 그냥 IELTS 시험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거 할 때 이제 중요한 건 시간 분배가 되게 중요하죠. 시간이 얼마 남아있다고 하긴 하는데 잘못하다 보면 시간을 다 제대로 못 써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경우 생기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리스닝 같은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귀찮아요. 왜냐면 이거 다 똑같거든요. 필링 블랭크랑 그다음에 이제 서머라이즈 스포큰 텍스트는 뭐냐면요. 그 리텔렉처랑 똑같은데 듣고서는 이거를 요약하는 거예요. 글로. 근데 이것도 템플릿 조금 쓰고 그다음에 내용 조금 받아 쓰면 되는 거여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빈칸 채우고 이제 이런 게 신기하긴 한데 이제 맞는 서머리를 이제 고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음원을 듣고서는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부합하고 그 내용에서 요약한 내용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렉트 믹싱 워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한데 이거를 말하다가 얘가 갑자기 말을 끊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관되는 내용을 나올 것 같은 그런 문장들을 쓰는 거거든요.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뭐예요? 독해 능력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삐 소리가 나면은 그거가 어떤 걸까 생각해가지고 골라야 돼서 약간 독해 능력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죠. 그죠? 이해를 해야 되니까. 듣기지만 사실은 듣기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코딩을 들려주는데 이 리코딩하고 이 글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부분을 누르면 이게 노란색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바뀌면은 그게 이제 내가 답을 고른 거야. 이거 틀렸으니까 이거 답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들리는 거랑 괴리가 있는 거를 그냥 고르시면 됩니다. 감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건데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배점이 엄청 크거든요. 배점이.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repeat sentence처럼 문장을 들은 다음에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최대한 복원해야 돼요. 이 문장을 똑같이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최대한. 그래서 스펠링 틀리면 감점이고 더 s 이런 거 빠지면 또 감점이고 전치사 같은 것도 빠지면 감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법을 되게 많이 본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배점이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리스닝하고 라이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라이팅 점수가 좀 많이 안 나온다 싶으시면 다 여기죠. 웬만하면 다. 그리고 템플릿을 이상한 걸 쓰거나 템플릿 이상한 걸 써서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PT가 어떤 시험이다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거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내가 PT가 더 맞을까, IELTS가 더 맞을까 이걸 알 수가 없거든요. 모의고사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이구나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한 2, 3일을 들여가지고 IELTS가 이런 시험이고 PT가 이런 시험이고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약간 느낌 오는 거 먼저 모의고사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보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냥 경험한 거로 생각해가지고 점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봐요. See ya!